오늘은 첼시 재정 이야기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첼시는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로마노 말에 따르면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컨소시엄 형태는 투자 또는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지성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법만큼 쓰라는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어떻게 위반되지 않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핵심은 단연 계약입니다. 엔조 딜이 지연되는 이유와 함께 보겠습니다. 엔조의 이적료는 1억 2천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그럼 직전에 성사됐던 무드릭의 1억 유로와 거의 맞먹는 수치인데 먼저 진행했던 엔조 딜은 한 달째 답보 상태이고 무드릭의 딜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단연 계약과 할부에 있습니다. 일단 벤피카는 엔조 딜에 있어서 초반부터 아주 높은 금액의 선납금과 현재는 그냥 일시불 형태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릴리즈 조항은 바이아웃과 사뭇 다릅니다. 바이아웃은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길 시에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릴리즈 조항은 구단과 구단이 어느 정도 조건을 설정해놓고 금액이 맞는다면 선수의 이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벤피카는 첫 번째 납입금을 굉장히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할부더라도 첫 번째 금액을 크게 달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벤피카가 지불해야 될 돈도 있고 선수 대체자도 구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바이아웃은 한 방에 1억 2천만 유로를 내야 되고 지금 릴리즈 조항도 벤피카 쪽에서 원하는 것은 선 납입금을 굉장히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첼시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한 해에 굉장히 커집니다. 최대 1억 2천만 유로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일이 되면 첼시는 높은 확률로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드릭은 8년이 넘는 초장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부에는 1억 유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8년 분할로 1200만 유로가 책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 차이를 보이던 엔조와 무드릭들이 연간 부담액으로 보면 9천만 유로 이상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첼시가 갑자기 생각해낸 꼼수도 아닙니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보엘리 컨소시엄은 인수 당시부터 구장이 작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했던 첼시가 어떻게 하면 인수하고 나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중에 답안으로 나온 것이 이 단연 계약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유에파가 이 허점을 발견하고 이적료 분산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룰의 허점이 드러났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첼시 역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자구책이었다,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의 전 구단주입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판매 당시 공식 발표로 자신이 빌려준 대출 금액을 첼시가 상환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물론 로만 당시에는 첼시가 많은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빅클럽 지출을 하다 보면 로만의 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형국이었고 이것은 구단의 정기적인 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로만이 빚을 탕감해줬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단주가 빚을 탕감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줬고 자금 운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게 해준 것은 새로운 구단주에게 시간과 금액적인 여유를 벌어줬습니다. 덕분에 인수되자마자 여름부터 겨울까지 좀 더 능동적이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은 보엘리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베다드 에그발리입니다. 보엘리가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첼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끌고 있는 회사가 캐피탈 회사인데 이 캐피탈은 금액을 보고 들어오지 않을까, 나중에 소극적인 투자를 하고 첼시 배당금만 챙겨가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은 보엘리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딜들의 에그발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무드릭 딜만 봐도 샤르타르 회장과 본인이 거래를 해서 8년 계약을 끌어냈다고 하니까요. 현재 단연 계약과 재정 페어플레이 룰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에그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단주가 인수를 해서 구단을 산 김에 무지성으로 질러보는 투자가 아닌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첼시의 수익 확대도 있습니다. 스폰서 금액, 미국 투어, 첼시의 글로벌화, 증축 여러 가지로 보엘리와 컨소시엄은 여름부터 첼시의 금액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만큼 쓰라는 재정 페어플레이 룰에 위배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물론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여전히 첼시에 증축이 되지 않았고 선수가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가는 작업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당장 재정적으로 룰을 위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재정이 물론 탄탄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B클럽에 비해서 수익적인 측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탄탄한 건 아니겠지만 보엘리 컨소시엄이 이전과는 다르게 수익 증대도 노리고 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